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피부연구소 최지원 원장, 이성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원 원장님,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요. 원장님, 네? 오늘 얼굴이 이렇게 밝으시죠? 혹시 얼굴에 뭘 하셨나요? 혹시 항산화제를 맞으신 건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성 원장님은 화장을 했고 저는 화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 톤이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는 항산화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노화 방지를 위한 항산화제입니다. 여러분, 피부는 우리가 타고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해요. 우리 타고난 피부에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죠? 항산화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항산화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이가 들어도 누구는 좀 빨리 들어가고 누구는 이제 천천히 들어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노화를 조금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항산화제의 그런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을 봐도 어떤 분들은 나이대에 비해서 피부가 뭐 70대 이렇게 넘어가셔도 피부가 이제 탱탱하고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20, 30대 분들도 가끔씩 보면 피부가 너무 푸석푸석하고 모공도 커져 있고 피부톤도 너무 칙칙하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나이와도 물론 상관이 있지만 결국은 피부의 노화에 진행되는 속도를 누가 늦출 수 있느냐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산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산화 스트레스라는 말의 이제 줄임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부에서는 항상 활성산소 혹은 이제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질들이 만들어져요. 그냥 노화의 그냥 대표적인 그냥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세포를 이제 파괴하거나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제가 있으면 반대로 노화를 억제하는 거죠. 비유를 좀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이게 지금 막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속에 모자란 깡패 한 명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좀 뭔가 모자라요. 자기 모자란 거를 막 채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가서 한 대 팍 치고 저기도 가서 한 대 팍 치고, 그러면서 세포도 손상시키고 DNA도 손상시키고, 그래서 너무너무 손상이 많이 되면 뭐 늙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애가 활성산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일들이 산화 스트레스인 거죠. 그래서 항산화라는 건 그런 산화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서 산화된 애들을 다시 환원시켜주는, 깡패에서 이제 애를 갱생시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설명하진 않고요. 주로 이제 교도소에 갔다 오는 거야, 아이가 한 번. 저는 이거를 약간 교통사고에 비교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안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차를 타면 됩니다. 좋은 차를 타면은 사고가 날 때 어떻게 되죠? 차가 보호해주죠. 에어백.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충격이나 그런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에어백처럼 그런 염증 반응 혹은 산화 스트레스를 대신 받아주는 물질을 항산화제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직접 세포가 그 손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항산화제가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러면은 지원 원장님, 우리 항산화제 이렇게 좋다고 얘기는 많이 했는데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항산화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적으로는 비타민이라는 게 있겠죠.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C, 비타민 B 요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글루타치온도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셀레늄이라는 것들, 우리 미네랄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 미량 원소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뭐 망간이나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을 이제 종류를 우리가 항산화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결국 섭취,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시던 영양제를 섭취하시던 그런 것들을 먹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원장님. 그쵸? 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경구 비타민을 예를 들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다들 비타민제를 하나씩은 드실 거예요. 비타민 C도 들어있고 비타민 B도 들어있고, 근데 보통 거기에 들어있는 용량이 한 비타민 C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mg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거를 경구로 복용을 했을 때 원장님, 실제로 흡수율은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은 이게 뭐 500mg을 먹는다고 해서 500mg 자체가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올라가는 우리 정점까지의 혈중 농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500mg 어쨌든 섭취를 하더라도 이게 흡수되는 흡수율 자체도 이제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고, 실제로 이제 혈중 농도를 체크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좀 낮은 농도가 나타나게 되죠. 흡수율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약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 뭐 비타민 먹고요, 이렇게 해서 비타민을 안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들 집에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비타민 하나 정도는 분명히 드시고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 비타민을 먹는다고 해서 막 어떤 항산화 작용을 강력하게 해서 피부가 좀 좋아 보이고 얼굴이 젊어 보이고 막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원장님? 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연구 결과들을 보면 먹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수치적으로 이제 확인된 데이터들은 있지만 쉽게 말해서 그냥 부족한 거죠.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약간의 그냥 우리 건강 보조식품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언정 피부에 내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낸다거나 그런 항산화 성분의 드라마틱한 효과를 좀 내려고 하면 정말 고용량을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걸 다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소화에 흡수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선택하는 거는 주사를 통해서 우리 수액을 통해 가지고 더 고농도의 주사를 맞아주면 혈관을 통해서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체내의 그 아까 말씀드린 혈중 농도가 먹는 용량과 그 혈중 농도 차이는 뭐 몇 배가 아니라 몇백 배, 몇만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시겠지만 비타민 C라는 거 먹으면 다 소변으로 우리 노랗게 다 배설되잖아요. 몸에서 저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적인 어떤 혈중 농도에 의해서 항산화제가 사용이 된단 말이죠. 체내에서 혈중 농도 자체를 그 피크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는 단 몇 시간 안에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점까지의 농도를 얼마만큼 높이 올릴 수 있느냐가 포인트고, 그러기 위해서는 먹는 거는 아무리 먹어도 사실 효과가 제한이 되어 있고 수액으로 그 고농도를 한 번에 주었을 때 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항산화제를 통한 노화를 극복하고 주름에 대한 개선이나 피부의 어떤 밝은 변화나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는 수액으로 맞아주면 그게 적극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런 항산화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좀 익숙했고, 우리 지환 원장님은 처음에는 굉장히 그런 데이터들이나 임상 자료를 믿지 않으셨던 분이거든요. 어떠시죠 지금은? 믿지 않았던 거는 아니죠, 원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우리 너무 이게 떨어지잖아. 과거에, 아주 과거에 저는 이제 항산화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뢰도가 있었을 때, 과거에 지환 원장님 한창 그 우리 공부하실 때쯤에는 비타민이나 이런 것도 좀 믿지 않잖아요. 이제 이랬던 적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피부를 좋게 만들고 피부를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수액을 사실 예전에 제가 많이 쓰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피부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항산화제의 사용도 굉장히 늘어나고, 항산화제 중에서도 이제 글루타치온이나 멀티미네랄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게 되고, 뭐 이제 리포산이라고 부르는 신데렐라 주사라고 부르죠.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여러 가지와 믹스해서 이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색소가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의 어떤 만성 피로 개선, 면역력을 살짝 올려주기도 하고, 감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체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 오셔서 실제로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가족들도 다들 맞아봤더니 너무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는 어떤 분한테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 분 이제 중년의 남성분들 두 분이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보통 많이 피로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피로를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수액의 성분들을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전화가 오셨어요. 실제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같이 오셨던 분들 중에 이거 뻥 아니야 진짜, 그 같이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니 그분한테 해줬던 수액 성분이 대체 뭐냐, 한번 맞아봤더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똑같이 해드렸어요. 그분의 전화는 제가 아직 받지 못했는데 진짜 개선 효과가 있고, 임상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만족도가 좋고, 다른 레이저나 뭐 다른 주사 시술들, 다른 스킨 부스터 시술들과 시너지 효과가 굉장합니다. 이거 말해도 되나? 저희 또 비법이긴 한데, 노출했네. 이게 사실은 뭐 난치성 그런 뭐 기미, 혹은 이제 여드름 중에서도 난치성 여드름, 이런 분들은 또 저희가 많이 쓰는 편이죠. 다양한 성분은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피부라는 걸 볼 때 우리는 껍데기를 보잖아요. 또 피부는 아니에요. 그 얘기 안 하고요. 피부는 단면인가요? 양면인가요? 양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피부의 안쪽에서는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도 공급을 받고 어떤 염증 반응도 유발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피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역할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항산화제나 이런 것들을 피부 안쪽에서 혈액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접근법이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거 한번 하세요. 그거 한번 하세요. 뭐 술 먹고 나서 맨날. 저는 글루타치온 되게 좋아합니다. 글루타치온은 굉장히 광범위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과산화수소, 그런 것들을 이제 환원시켜주는, 그러니까 항산화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아주 강력한 해독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이제 보통 이제 안 좋은 것들을 배출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음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B군과 함께 글루타치온을.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항산화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론을 내면 어떻게 보면 항산화제를 제대로, 항산화제의 효과를 느끼기 위해선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아라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뭐 병원에 와서 괜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경구로 뭐를 섭취해서 영양분을 우리가 흡수하는 거랑 혈관을 통해서 직접 그 영양분을 넣고 그렇게 하는 거에 흡수율의 차이가 너무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혈중 농도치에 도달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산화제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혈관으로 뭔가를 넣어주는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평상시에는 약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뭐 그런 식품으로 되어 있는 걸 섭취를 하시고 병적인 상황 혹은 질환들이 있을 때는 병원을 찾아서 항산화제를 한번 주사로 맞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태꿀 좋아요, 댓글, 구독 설정,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다시 하고 싶은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너무 잘 나왔어. 만족스러워. 그래.